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제21장 매크로몰레큘 강의입니다. 제3강은 몰라 마스 디스트리뷰션 앤 메저먼트 그랬어요. 그래서 폴리머라이즈 하면은 뭐 그 분자량이 물론 이제 크지만 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그보다 적은 것도 있고 좀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분포가 일어나죠. 그 분포에 대해서 몰라 마스 분포에 대해서 보고 또 그 분포로부터 실제적인 뭐 평균치, 평균값 그 분자량을 몰라 마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메저먼트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폴리머라이제이션 리액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방법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프리 레디컬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분자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프리 레디컬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게 뭐냐면은 이니시에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레디컬을 생성을 하죠. 그래서 뭐 이니시에이터가 있어가지고 게시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레디컬을 하나 처음에 만들면은 그 레디컬이 그 모노머를 이제 어택을 하고, 그럼 모노머에서 여기 이중결합 하나 펴주면서 결합이 되면 여기 레디컬이 이제 여기 X가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걸 쓸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X가 H면 폴리에틸린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틸린 레디컬이 계속해서 뭐 여기 요걸로만 보면 메틸 레디컬이죠. 이 메틸 레디컬이 계속해서 프로파게이트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그 모노머들을 전부 다 붙여서 이렇게 이런 거 N개가 붙은 이런 폴리머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프리 레디컬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컨덴세이션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스텝 그로스 폴리머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 모노머가 하나씩 애드 되는 거야. 하나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다이애시드예요. CH3COH가 양쪽에 붙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OH가 양쪽에 붙어 있는 거, 이건 다이알코올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산하고 알코올하고 반응해서 에스터 링키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먼저 보면은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이쪽 것이 C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OH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서 OH가 이쪽에 떨어져 나오고 이쪽에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에스터 링키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코올 하나가 다이알코올 하나가 붙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겠어요? 여기 이쪽에 알코올기가 있을 테니까 애시드가 하나 붙죠. 그 다음에 알코올이 하나 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모노머는 알코올 앤드 애시드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렇게 한 가지 모노머 종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건 믹스처가 되겠지만 이건 한 가지 종류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붙어나가는, 하나씩 붙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텝 그로스 폴리머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반응을 시작하게 되면 모노머가 다이머가 되고 다이머가 트라이머가 되고, 근데 또 다른 쪽에서도 다른 것도 다이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트라이머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키네틱스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프리 레디컬 폴리머리제이션 할 때는 거의 이 레디컬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레디컬 프로파게이션이 감에 따라서 그 체인이 점점 길어집니다.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를 해요. 근데 스텝와이즈 할 경우에는 그로스 할 경우에는 이게 거의 모노머가 다이머 되는 게 대부분 반응이고, 첫 번째 초기에는, 다음에 트라이머 되는 게 대부분 반응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게 증가가 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비로소 폴리머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네틱스가 달라서 우리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그로스 폴리머리제이션의 그 키네틱스를 좀 보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일단 그 디그리 오브 그 넘버 에버리지 디그리 오브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XN. 그러니까 그 폴리머라이즈가 될 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모노머 붙는 숫자가 커지겠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폴리머 모레큘에 모노머 유니트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이 뭐냐, 트라이 뭐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100 뭐냐, 뭐 200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x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줄 게 맨 처음에 모노머가 몇 개 줬냐는 거죠. 이니셜 컨디션으로 이니셜리 모노머 몰레큘러 숫자를 n0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시간 t에 있는 전체 숫자, 뭐 폴리머든 뭐 다이머든 뭐 모노머든 분자수, 그걸 n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제 extent of reaction은 뭐겠어요? 전체 모노머 준 것 중에 모노머 준 거의 개수 빼기 현재 있는 거의 개수, 그러니까 반응, 모노머가 없어진 거 숫자겠죠. 모노머가 반응한 거 숫자겠죠. 그래서 모노머, 그러니까 이 폴리머 그 결합 된 거의 숫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extent of reaction은 전체 모노머 준 것분에 현재 있는 거의 개수를 빼주니까 반응한 모노머의 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얘기했고요. 이거 수식적으로 보면 1-n0분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 degree of number average degree of polymerization xn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뭐 degree of polymeriz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n이 이걸로 주어졌어요. n분의 n0. 교과서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저기 역수로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n분의 n0입니다. 네, 그래서 n분의 n0가 맞고요. n분의 n0니까 여기서 n분의 n0 하려니까 일단 p-1이 n0분의 n이죠. 역수 치니까 1-p분의 1.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게 저쪽으로 하면 p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1-p분의 1이 xn입니다. 그 기억을 해 두셔야 다음 우리가 아규먼트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degree of extent of reaction이 0.99예요. 그러니까 모노머가 100개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다 폴리머라이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하나죠. 저기 분자수는 하나죠. 그러니까 100개 줬는데 저기 분자수 하나니까 99가 n0-n이 99죠. 처음에 몇 개 줘도 100. 그러니까 이게 0.99가 돼요. 그랬을 때 0.99면은 그 xn 저기 그 폴리머에 붙어 있는 모노머 숫자는 몇 개? 100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p가 0.98이라고 그래봐요. 0.98 집어넣으면 0.02분의 1이죠. 그러니까 50개.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모노머가 100개를 줬는데 폴리머가 만들어졌는데 50개씩 붙어 있는 게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됐으니까 분자수 2개죠. 그러니까 100-2가 98이고 100분의 98이니까 0.98.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00개짜리 폴리머가 되려면 다시 99%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extent of reaction 0.99 거의 1 가까이 가야지 하이폴리머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커브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거의 마지막에. 예.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degree of polymerization하고 extent of reaction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이제 좀 약간 좀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degree of polymerization이 지금 우리 숫자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 모노머분의 폴리머의 분자량, 그러니까 모노머 매스분의 모노머의 몰라 매스분의 또는 폴리머의 매스 비교를 해보면 몇 개 붙어 있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 뭐였어요? degree of xn이라고 하는 게 폴리머에 붙어 있는 모노머의 숫자였잖아요.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은 이제 뭐 폴리머 체인의 매스고 m0는 모노머의 매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of forming a chain of size i. 그러니까 이거는 모노머 숫자가 i개예요. 그럼 반응을 몇 개 했을까요? 본드를 i-1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extent of reaction의 i-1승이 되고요. 그 확률을 pi라고 했을 때 어떤 비례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례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c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 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확률의 합은 1. 예.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인데, 모든 확률의 합은 1인데, 파이 i가 C의
i-1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c는 이제 공통인수가 되겠고요. 이거 상수니까 이거는 i가 1서부터 모노모서부터 뭐 무한대까지라고 생각할 때 1 플러스 i가 1이면 p의 0승 1, i가 2면 p의 1승, p의 2승 해서 되는데, 이게 이제 수열로 봤을 때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p인 기하급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1-p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p분의 c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c는 1-p겠죠. 그래서 파이 i는 1-p 곱하기 p의 i-1승. 그래서 이제 이런 기하급수 공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 화학 수학,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물리화학 강의를 보통 하게 되면은, 이게 광고입니다. 예, 물리학 강의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연력학에서 시작해서 이제 필요한 수학들 계속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배워옵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여러 책들에서 보면은 매스 챕터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매스만 모아놓은, 또는 뭐 중간중간에 뭐 부록으로 따로 모아놓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매스 챕터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기초화학 수학이라고 1학년 2학기에서 물리화학, 주로 물리화학이죠. 물리화학을 위한 수학, 뭐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이런 맥코리 책을 가지고 보통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걸 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과목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학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 가르쳐도 되느냐, 뭐 인간적으로 학생들을 유전적인 여러 가지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면서 수학을 기초를 다져놓고, 그러면서 이제 물리화학에서 또는 이제 뭐 양자역학, 뭐 통계역학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개념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서 좀 익숙해 놓으면서 수학적인 능력을 다져 놓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시리즈가 챕터 몇이었더라? 챕터 4였나요? 하여간 초반에 시리즈 나오고, 그때 보면 이런 일반적인 기하급수, 그리고 i가 붙어 있는 n, x의 n승 타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n제곱의 x의 n승 타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 어떻게 구했죠? 혹시 아니 뭐 화학 공부를 지금 하면서 같이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거 미분하면 되죠. 한번 미분해서 이렇게 되고, 이쪽도 미분하니까 i가 앞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는 n, x, n승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식이 유도된 겁니다. 뭐 이런 공식 안다고 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넘버 에버리지 몰라 매스를 구해요.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첫 시간에 1강에서 했던 거. 그래서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i 파이 에버리지니까 i 곱하기 m0가 mi죠. 파이 i는 뭐 그거의 분율, 확률. 그래서 전체 썸은 에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뭐 i는 그냥 놔두겠지만 파이 i가 1-p p의 1-1승 시그마 이렇게 돼. 이건 앞으로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p 제곱분의 1이 들어오죠, 이게. 그럼 이 앞에 1-p가 있으니까 1-p가 남겠죠.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m0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1-p 분의 1이 뭐였어요? xn이었습니다. 그래서 xn degree of polymerization 곱하기 모노가 바로 number averaged 몰라 매스,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죠? 웨이트 에버리지, 매스 웨이티드라고 그랬나요? 매스 에버리지 몰라 매스. 그것은 어떻게 됐었어요? 공식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mi, 그러니까 i에 붙어 있는 그 폴리머, 그거의 매스 곱하기 ni게 해서 그 웨이트 평균을 웨이트 썸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m을 하나 곱해줘 갖고 소위 mass weighted average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이 식대로 하면 mi라고 하는 게 i 곱하기 파이, i 곱하기 m0가 mi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곱이었으니까 m제곱 i제곱이 됐어요. 근데 앞에 밑에도 m0가 하나 있었죠. m0 곱하기 그 i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가 m0의 제곱이고 밑에는 m0가 있었으니까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m0 1승이 위에 남고, 대신에 여기는 i제곱, 밑에는 i입니다. 그다음에 파이 i는 똑같아요. 그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보면 이거는 아까서 구한 거 1-p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렇죠? 요거 요 식이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는 1-p는 지금
저기 여기 파이 i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1-p는 한 번씩 다 나가서 위아래가 분모 분자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i 제곱 pi가 남고 이건 ipi가 남고 이 공식은 여기 있는 거고 밑에 건 여기 있는 거죠. 자, 요거 비교하니까 이게 위에 있어요. 지금 이게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곱이 있었고 이건 1승이 있었 3승이 있었으니까 이게 1승만 남고 이건 위에 것만 남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웨이티드하고 넘버 웨이티드 넘버 에버리지하고 매스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mn 바하고 이건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m 바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식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는데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플러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는 먼저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확률을 그러니까 i게이 모노머가 i게이 모노머로 구성된 폴리머가 만들어질 확률. 그것을 그 extent of reaction에 따라서 그쵸? 이게 extent of reaction이 0.99, 0.98, 0.97, 0.96, 0.95 이런 거에 따라서 이 i개가 50개짜리가 만들어지는 확률 뭐 이런 거를 쭉 100개짜리 이런 거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실제로 이게 0.99 정도 돼야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0.95 정도만 해도 거의 다 모노머 내지 50개짜리도 거의 없어요. 이 정도 0.95가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이제 좀 가면 갈수록 100개짜리, 150개짜리, 200개짜리는 거의 0.99 정도 돼야 되는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러면 여기다 IM0란 그러니까 그 매스를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웨이트 그러니까 그 매스에 의해서 매스에 따라서 그 probability, 매스 웨이티드 probability 그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여기다가 매스 웨이티드일 경우에는 이 전체 확률 그러니까 i개의 모노머를 가진 것이 만들어지는 확률분의 그거 확률 했을 때 이제 그 매스 웨이티드가 만들어지거든요. 매스 웨이티드 에버리지, 매스 웨이티드 프로바빌리티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를 하면은 실제로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자, 그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나온 걸 보면은 그걸 웨이트 프랙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i가 그러니까 P가 0.99, 0.98, 0.97, 0.96, 0.95 되는데 0.95만 돼도 제일 많은 게 어디? 거의 뭐 제 생각에 한 20뭐 정도 될까요? 뭐 그렇죠? 그리고 0.99 돼야 좀 비로소 하이폴리머가 좀 만들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스텝 폴리머라이즈 스텝와이즈 스텝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0.99짜리 잠깐 기억을 하셨을 텐데 그랬을 텐데 그 0.99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좀 이렇게 쭉 크게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노머의 몰레큘러 웨이트 내지는 모노머의 몰라 매스를 100g/몰 정도 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extent of reaction 0.99 했을 때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매스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스텝 크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 했을 때의 이제 얘기인데 이거에다가 결국은 뭐만 곱한 거예요? 이거만 곱해준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림을 여기서 그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P는 보통 그 extent of reaction이니까 다 하나도 반응 안 하면 N0분의 N0죠. 그러니까 N0 그러니까 하나도 반응 안 한 거는 지금 P가 어떻게 됐었죠? P가 N0분의 그러니까 하나도 반응하지 않은 건 P가 0이에요. 반응 안 했으니까. 그렇죠. 100분의 100.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 0이고 1이 된 거는 1은 안 나오죠. 아까 100개를 시작했을 때 0.99가 제일 큰 숫자였어요. 그래서 1에 가까워질수록 extent of reaction 많이 polymerize가 된 거죠. 이쪽으로 해서 high polymerize가 되는데 그 polydispersity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했었냐면 넘버 에버리지 분의 매스 에버리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노디스퍼스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으면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 같으면은 1이죠 이게. 그런데 폴리디스퍼스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뭐 분자량이 만에서 뭐 11,000, 뭐 12,000, 또 적게는 9,000, 9,900 뭐 이런 식으로 퍼져 있을 때는 이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봐서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mn 값은 밑에 있는 거예요. 1-p분의 우리 먼저 전에 슬라이드에서 했던 거, mn 값은 1-p분의 m0죠. 그럼 이건 100, m0가 100이고요. p가 0.99라고 했으니까 1-0.9는 0.01분의 100이니까 만이죠. 그래서 만이고, 보통 이 mn 값이 이 최고점의 맥시멈에 해당하는 거가 됩니다. 제가 저기 레이저 포인트를 저기다 둬야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이 최고점 이쯤 될 거예요. 여기 이거. 이쯤 되는 것이 mn 값이고, 그다음에 그 mass weighted를 보면 약 2배 정도 나와요. 이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1-p는 얼마일까요? 0.01. 1 플러스 p는 1.01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을 곱하니까 이거 한 값이 뭐 19,9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9,900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폴리디스퍼스 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면 1 플러스 0.99가 되겠죠. 그래서 1.99 거의 2에 가까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스텝와이즈 폴리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마지막 섹션이 되겠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 실험적인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실 그 폴리머의 어떤 이건 이제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평균 몰라 매스 이런 거를 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생각나죠? 1강에서 뭐 했었죠? 오스모틱 프레셔였었고요. 오스모틱 프레셔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비스코시티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세디멘테이션 또는 그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라이트 스캐터링, 이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스모시스는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할 것이 그 비스커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스커시티는 보통 폴리머 솔루션에 대해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매크로몰레큘러 솔루션에 대해서 비스커시티를 우리가 이거 에타라고 있습니다. 에타라고 측정을 했고, 그러면 그걸 녹인 솔벤트가 있겠죠. 솔벤트의 비스코시티를 우리가 에타 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인슈타인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1900년 아인슈타인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에타하고 에타 제로의 비가 있는데, 그게 이게 그 완전히 스페리컬하다는 거죠. 구형 분자에 대해서 뭐 폴리머든 뭐든 구형 분자가 있다면, 그 구형 분자는 뭐 그냥 구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의 부피를 파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에타와 에타 제로의 비가 1 플러스 2분의 5 파이가 된다는 걸 뭐 보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리컬 하면은 물론 이 식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스피어의 그 전체적인 전체 볼륨에 대해서, 용액의 볼륨에 대해서 스피어의 볼륨의 어떤 뭐 프랙션으로 보는 게 이제 이 파이 값인데 이것이 스피어일 때의 값보다는 이제 우리가 스피어 말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이렇게 시가 타입이라고 하는 프롤레이트 있었잖아요. 프롤레이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C가 타입이라고 그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원반형, 뭐 제가 생각에 그리 비슷하게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원반형 타입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C가 타입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오블레이트, 프롤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파이 값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더라?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감안해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에타 제로분의 에타를 렐라티브 비스코시티라고 그러고, 근데 요것을 보니까 1이 있어요. 1을 이쪽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에타 제로분의 에타 마이너스 1,
이것을 우리가 Specific Viscosity, NSP라고 합니다. 그래서 NSP가 2분의 5의 파이하고 이퀄로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비스코시티를 정하는데 인트린식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물질 자체의 비스코시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피니트 다일루션이 됐을 때 그 물질이 있어서 나타나는 벨로시티, 비스코시티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C가 제로를 할 때 이게 C를 그 유니트 볼륨당 그 마스 컨센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니트 볼륨이 뭐 SI 유니트에서는 1세제곱미터겠죠. 거기에는 뭐 킬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CGS 유니트 쓰면 뭐 세제곱 센티미터에 있는 그램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여간 그 유니트 볼륨에 있는 마스 컨센트레이션을 C라고 그러는데 그 C를 0으로 보낼 때 그 스페시픽 비스코시티를 C하고 이렇게 B를 했을 때 나타나는 intrinsic viscosity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게 unhydrated, 그러니까 프로틴 같은 게 있으면 물 분자가 수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뭐 책에 교과서에 있는 건 스페시픽 볼륨이 스페시픽 볼륨 뭐 스페시픽 볼륨이 아니라 하여간 그 유니트 매스당 그 어느 정도 0.75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갖는 인트린식 비스코시티가 뭐 1.9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스페리컬하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보면 우리가 측정된 값이 있는데 라이보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효소입니다. 라이보뉴클레이즈죠. 그다음에 보바인 시럼 알부민. 그다음에 보바인은 이제 소에서 추출됐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박스 스턴트 바이러스, 부시 스턴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형입니다. 아주 동그란 구형이에요, 거의. 이런 것들은 이거 보면 이 인트린식 그 비스코시티 값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1.9, 뭐 2, 그 근처의 값들을 가져요. 2.3, 3.7, 3.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구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크기에 상관없어요. 여기서 유도했던 것이 B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피브리노게는 우리가 PT라고 그러나요? 그게 혈액에 있어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거기 상처를 메꿔가지고 뭐 지혈을 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틴인데 이건 길쭉한 겁니다. 길쭉한 거예요. 네, 길쭉해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 길쭉해요. 그다음에 이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그림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길쭉한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프로레이트식으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인트린식 비스코시티가 구형인 것보다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와요. 그다음에 마이오신은 뭐냐면은 근육에 있어서 수축하고 이러는 거 길게 늘어지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길쭉한 단백질입니다. DNA는 원래 굉장히 긴, 그러니까 뭐 직경하나 작으면서 분자니까 분자 자체가 길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이런 게 DNA거든요. 그래서 이 DNA는 이 분자량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큰 DNA 아닌데 이거 5,000 이렇게 되죠. 마이오신 같은 게 217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요거 여기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이제 예제가 있었어요. 요거 가지고 분자량 600만짜리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약 3.1 나노메타 이렇게 되죠. 뭐 분자 하나가 3.1 나노메타라는 얘기니까 꽤 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억 잘 못하나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 있어서 분자량이 10의 12승 정도 되는 거, 그걸 뭐 갑자기 그 숫자는 얼마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빌리언이 10의 9승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거 정도 되는 거면 4cm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그 비스코시티 엄청 크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비스코시티 측정할 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관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피펫 같은 거 쓰잖아요. 마이크로 피펫인가 이게 굉장히 가는 모세관 쓰는데 거기서 내려가면서 이거 벽에 붙으면서 잘라져 버려요. 그게 분해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방법으로 비스코시티를 잘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스코시티를 가지고 몰라 매스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 인트린식 비스코시티가 뭐에 비례하냐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스피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식을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니트 매스의 볼륨이겠죠.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트 볼륨당 매스를 스페시픽 그래비티, 뭐 스페시픽 비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스페시픽 볼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비례를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스페시픽 볼륨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스피어라고 그랬으니까 스피어의 반경이 저기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R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쳤던 거죠. 그렇죠? R 스퀘어의 그것이 보통 R 스퀘어 스퀘어 루트 쳤는데 이게 볼륨이니까 스피어의 볼륨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그러니까 R 제곱에 제곱근을 취한 거에 3승이니까 R 제곱에 2분의 3승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매스의 역수에 비례하게 돼서 이것이 이제 보통 인트린식 비스코시티에 대한 이제 식이 되는데, 근데 또 이 MR이 뭐냐면은 그 매크로몰레큘러 매스예요. 매스는 뭐에 비례할까요? 이게 길이가 길수록 매스가 커지죠. 그래서 매스하고 이 R스퀘어하고는 이제 같이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스퀘어를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M은 뭐에 비례하겠어요? R스퀘어에 비례를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R스퀘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M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R스퀘어 비례하니까 2분의 3승을 M으로 나니까 2분의 1승이 나오죠. 그 비례상수를 K라고 놨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고, 이렇게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게 2분의 1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승이라고 그러지 말고,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스피어가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비례상수는 K고, 몰라매스의 뭐 A승이라고 그러자. 그럼 A는 이제 이런 경우 0.5가 되겠고, 또 물질에 따라서 폴리머에 따라서 뭐 0.6, 0.7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식을 마크 후잉크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트린식 비스코시티를 재면 뭐 K 값과 A 값을 정해 놨다면 몰라매스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쓰기가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 엠피리컬한 거거든요. K도 그렇고 A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미리 이걸 소위 스케일링을 해놓지 않으면 바로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여러 가지 폴리머 물질이 있었는데 내추럴 러버, 그다음에 폴리메틸 메르캅타이드, 폴리스타이린, 그다음에 폴리비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솔벤트가 다 다르죠. 뭐 아세톤에 녹일 수도 있고 클로로폼에 녹일 수도 있고 메틸 에틸 키톤에 녹일 수도 있고 벤젠에 녹일 수도 있고 솔벤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솔벤트가 있고 또 온도에 따라 달라요. 보통 25도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25도도 잘 녹지 않으면 약간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입장이 돼요. 보통 25도가 제일 많네요. 자, 그래서 여기 온도가 주어져 있고 K 값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만 해도 이 K 값이 아세톤에 녹였을 때 0.75, 클로로폼에 0.48, 메틸 에틸 키톤에 0.68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트 A 값도 0.7, 0.8, 0.72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엠피리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다면 물론 어떤 뭐 케미컬 플랜트에서 계속해서 이것만을 다루면 이걸 스케일링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이제 폴리머리제이션의 어떤 레벨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지표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정도로 이걸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울트라 센트리퓨즈라고 그러죠. 뭐 이거 울트라 센트리퓨즈, 초고속 원성 분리기, 초원심 분리기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울트라 센트리퓨즈라고 하는데 보통 장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뭐 대학교 1학년 때 정도 이거 이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 분이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최근이었던가 봐요.
최신이다. 왜 최신이야? 이 안에 에어컨이 있어. 이게 왜 그러면 이거 돌아가면서 열이 많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세포 같은 걸 이제 배양을 하면서 그걸 분리시키려고 돌려보면은 열 때문에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냉동이 아니라 이렇게 차게 칠링 시스템이 붙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한 30년 전, 40년 전 얘기인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됐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고. 자, 그래서 울트라 센트리퓨지 안에 있는 로터가 있어요. 로터가 이거는 이제 위에 로터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타입은 밑에 있습니다. 제가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밑에서 이걸 돌려주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앵글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돌아가면서 끝으로 갈수록 이제 힘을 많이 받으니까 뜨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원심 분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베어링도 있고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쿨링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 원리를 보면은 이게 프릭셔널 코에피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세디멘테이션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침강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펜을 좀 자꾸 안 쓰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게 쓰다 보면은 엉뚱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면 침강 속도라고 이제 원심 분리기 돌아가면 이제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시간에 따라서 침강하는 속도 dr, dt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붙어갖고 이게 이제 뭐 원심력 이렇게 되겠죠. 이제 구심력도 뭐 이것이 바로 보통 이 구심력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그 구심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 오메가 제곱 r이에요. 자, 이 mvr인데 v가 오메가 제곱 r,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m이 뭐냐면은 여기에 걸리는 매스예요. 근데 매스인데 여기에 지금 용액이잖아요. 용액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부력이 있겠죠. 그 부력을 여기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이거는 스페시픽 볼륨이고 이게 이제 밀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뭐의 밀도? 용액의 밀도. 이것은 이 물질의 부피고 용액의 밀도만큼을 이제 빼주게 되면 이제 그게 부력을 차감한 말하자면 매스가 되겠죠. 보정 매스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A 값이 오메가 R 제곱이 A. 그래서 결국은 MA를 계산한 거예요. 비컬MA.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이거 되게 지우더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프릭셔널 코에피션트하고 드리프티 세디멘테이션 벨로시티 곱이 그 구심력하고 같아요. 원심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오메가 R 제곱이 A고 요것이 이제 매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M이 일단 몰라 매스를 이건 이제 분자 한 개의 매스니까 몰라 매스를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눈 것이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v 있고 이건 그대로 둔 겁니다. 그대로 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정의하는 게 sediment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걸 정합니다. S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sedimentation velocity하고 centrifugal acceleration, 그러니까 구심력분의 구심 가속도분의 velocity죠.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메가 R 제곱이 구심력이고요. 구심력이 아니라 구심 가속도고요. 그리고 dr dt가 그 sedimentation velocity잖아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걸 구하면 이걸로 이쪽을 나누지 이걸 이쪽으로 갖고 오면 되니까 NAF분의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되는 값이 sediment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페드베르그라고 해요. 스페드베르그라고 뭐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드베르그라고 해요. 이런 일들을 센트리퓨즈를 맨 처음에 이렇게 잘 개발을 하셨던 분이 스페드베르그라는 아마 제 생각에 이 글자 써는 느낌상 스웨덴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걸 그냥 스페드베르그라고 읽습니다. 뭐 그분들 발음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스페드베르그라고 하는데 이 단위를 정했어요. 10에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세컨드 단위로 나오거든요.
유니트가. 근데 10의 이게 이제 보통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의 급이에요. 그 숫자 크기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3승 세컨드를 1 스페드베르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세컨드 이렇게 나오면 10.3 아까 10.3이라고 했나요? 10.3 스페드베르그 또는 이제 약해서 10.3 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학생들 우리가 저기 생물학 배울 적에 뭐 20S, 30S 리보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바로 이 얘기입니다. 측량 속도로 봤을 때 저기 그 스페드베르그 컨스탄트가 뭐 아까 20S짜리인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세컨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이제 분자가 구형 분자였다면 뭐 대충 이제 그렇게 어림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 프릭셔널 코에피션트가 6파이 에타는 저 비스커시티입니다. 이렇게 됐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디퓨전 콘스턴트가 NaF분의 RT로 주어지는 거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이게 20장 배울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리는 한 2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20장 강의한 지가 1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죠. NAF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럼 NAF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D분의 RT가 여기 들어가 있죠. D분의 RT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곱해주면 D분의 RT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D분의 RT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가로 안에 있는 걸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매스가 1 마이너스 D 곱하기 1 마이너스 V는 이게 스페시픽 볼륨이에요. 그 다음에 로우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RTS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를 측정을 하고 D를 측정을 하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용매에 말하자면 용매 그 저기 밀도니까 이건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해서 근데 그거에 이제 부피를 좀 알아야겠죠. 이런 걸 알면은 몰라 매스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뭐 책에 있는 얘기라 하는데 여기 아까 B가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M은 뭐하고 비례를 하냐면 이게 이제 구형이라고 그러면 R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9에 그거 3분의 4 파이 R 3승이 그 부피거든요. 부피를 스페시픽 볼륨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그것에 말하자면 한 개의 질량이 나오겠죠. 예. 그렇죠? 예. 그거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가 몰라 매스입니다. 여기서 뭘 구하냐면 R을 구해요. R을 구하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R이 어디 있었어요? R이 일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F가 6파이 에타 R이었으니까 여기 R이 있거든요. 여기서 R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2를 구하니까 R을 이쪽으로 남겨주고 M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바로 이거 3MB분의 4파이 NA 요게 나오면 R3승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R3승분의 2를 구한 거죠. R이 밑에 있었으니까 3분의 1승 취하고 앞에 있는 거 그냥 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서 에타 값하고 D를 구하고 또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상수예요. 그래서 비스코시티하고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스페시픽 볼륨 알고 그러면은 M 값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강의를 했고요.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주더라?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도에서 뭐 프로틴에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있습니다. 비프 인슐린이 있고 뭐 락탈부민 뭐 이거 뭐 유명한 건데 그냥 마요글로빈, 오브알부민, 시럼 알부민, 헤모글로빈 이런 거, 뭐 유레이즈, 시럼 알부민, 주로 알부민들이 많아요. 터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거는 뭐 프로틴은 아니지만 뭐 상당히 아까 본 그 TMB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S를 쭉 측정을 했어요. S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13승 세컨드인데 이걸 내가 스페드버그 콘스턴트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7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 이런 건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드레이트 되지 않는 그런 잘 이렇게 수화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단백질이 이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통 아까 보니까 한 4.3, 4.8까지 대부분 이런 정도까지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거는 구형 단백질입니다. 헤모글로빈 제가 알기에 구형 단백질이거든요. 예. 글로빈은 조금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4개가 붙어갖고 글로빈 4개 붙은 게 이런데 그 디퓨전 콘스턴트 이제 측정을 쭉 했어요. 작은 분자들은 좀 빨리 디퓨전 하고요. 아무래도 큰 분자들은 디퓨전이 늦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스페시픽 볼륨은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저기 단위 그램당 부피니까 이건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됐냐면 아까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해보면 아까 M이 어떻게 됐었어요? D 1-V 로 분의 RTS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도 줘줬고 뭐 RT는 뭐 20도라고 했으니까 줘줬고 D도 줘줬고 V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보면 R 값은 8.314 줄포몰 K 그 다음에 293 여기 20도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S가 요게 헤모글로빈이 4.6이죠. 4.6 곱하기 10-13승 세컨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D는 6.9 곱하기 10-11승 미터 제곱 퍼세크. 그 다음에 아까 1 마이너스 했으니까 1 마이너스하고 스페시픽 볼륨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로우는 뭐 거의 1인데 뭐 0.9982 곱하기 11.3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건 이제 물의 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약 64 KD 나온다. 1g per 몰을 달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000g per 몰이 킬로 달톤. 그래서 KD 64 KD 그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 스캐터링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책도 이제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 뭐 위키 인터넷에서도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이제 우리 학교만 해도 이거 실험실이 있습니다. 고분자하시는 분들 많이 쓰던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몰레큘이 여기에 몰레큘이 있을 때 이 몰레큘이 여기 있어요. 몰레큘에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뭐 이렇게 조사가 되죠. 조사가 되면 몰레큘 자체에 일렉트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폴라라이즈 합니다. 폴라라이즈 하면서 오실레이션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내보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의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방향으로 일렉트릭 다이폴이 만들어져요. 인듀스 다이폴이겠지만. 자,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방향이 다 랜덤하거든요. 그래서 딱 흩어져 버려요. 그 빛이. 그래서 이제 스캐터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직각인 방향으로는 다 스캐터링이 돼서 인텐시티가 다 상쇄가 돼요. 0인데 이쪽 방향으로는 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는 그것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캐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온 빛보다 인텐시티가 낮아지죠. 그 낮아지는 거를 나타낼 때 실제 인텐시티는 exponential decay처럼 씁니다. 뭐 비어의 법칙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I0의 인텐시티는 I0의 2의 마이너스 타우의 x, 이건 x는 이제 두께, 셀의 두께. 그 다음에 비어 법칙하고 똑같아요. 이 타우를 여기서 터비디티라고 말합니다. 터비디티라고 해요. 터비디티를 스캐터링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 람다는 이 스캐터링 할 때 이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의 파장이고요. 사승입니다. 30파이 3승이 뭐 상수고, 엔젤은 리프렉티브 인덱스, 이 매질에. 그래서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그 변화의 제곱. 그 다음에 MC가 있는데 M이 이 물질의, 이 폴리머의 매스, 몰라 매스. C는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이제 앞에 게 이제 다 상수로 보고 H라고 넣고 M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스캐터링의 그 터비디티를 이 컨센트레이션의 컨센트레이션의 함수로 봐가지고 거기서 M을 결정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라이트 스캐터링이 있어가지고 폴리머에 이거 뭐 어떻게 꺼내서 분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소위 non-destructive, 그러니까 이거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
실험해서 M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스캐터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 마치고 이제 앞으로 나머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